KF-21 가오리 X2 6차 실체 공개. 미국 충격. 한국 어느새 개발한 거야? AI 무인기 유무인기 결합 성공. 유무인 복합 체계 로드맵에 따른 국산 유무인 헬기 편대가 2025년 이후엔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헬기 유무인 복합 체계 및 헬기 전력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군집 무인기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헬기 무인기 연동체계 사업이 2025년 이후에는 개발이 완성될 것이라며 무인기 초도 비행은 내년 7월엔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앞다퉈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는 중이다. 미 공군은 2020년 12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저가형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과 함께 비행도 했다. 당시 시험은 XQ-58E F-22와 F-35의 통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향후 발키리는 F-22와 F-35보다 앞장서 적진에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공격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은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와 무인 정찰 공격기 그레이 이글 ER의 합동작전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그레이 이글 12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의 그레이 이글 익스텐디드 레인지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MUMT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원격으로 그레이 이글을 통제한다. 그레이 이글의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 단독으로는 조준할 수 없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아파치 헬기가 그레이 이글을 원격 통제할 수 있는 거리는 최장 11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 이글 ER 기존 그레이 이글보다 개량된 기종이다. 그레이 이글 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난 것은 물론 북한의 함정을 격파할 수 있는 지대함 탄도미사일 유도 능력도 갖췄다. 그레이 이글 ER은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를 개량한 것으로 최대 4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무장도 8km가량 떨어진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 폭탄인 GBU-414, 비바이퍼 스트라이크 등을 포함. 약 1T의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날개폭은 17.4m, 길이는 8.1m, 최대 속도는 시속 280km, 최대 이륙 중량은 1890kg이다. 또 링스블록 30A의 장거리 레이더 및 지상이동 표적 식별기를 탑재해 최대 75km 밖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 국내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무인기를 직접 조종 통제하고 무인기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해 원거리 정찰 타격 등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등 수리온 헬기 무인기의 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KF-21도 MUMT를 준비 중이다. 전투기 버전을 일컫는 블록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지는데 KF-21 체계 개발, 블록, 은 2015-2026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8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이어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 블록 2, 은 2026-2028년부터 7천억 원이 투자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블록 2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F-21과 함께 비행할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맡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다. 가오리 X1은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 텐티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의 46%를 축소한 기체 가오리 X1은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나아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 편대기는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이 가능하다.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나선다. 전방에서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무인편대기는 2025년에 첫 비행을, 2027년에는 정부가 보유한 유인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다. 2. 국제인, 전쟁서 밀리는 우크라 보복, 자금줄 가스 운송 종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7배가 넘는 규모의 영토를 더 점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주요 가스 운송 공급을 새해 첫날에 종료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가스 판매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도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곳곳에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을 사용한 공습을 벌였다.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러시아는 진격의 속도를 냈다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3,985km 이를 더 점령했다. 이는 2023년의 7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24년 7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면적은 지난해 8월 21일 1320km/이까지 확대됐으나 12월 30일 기준 482km/이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가스 운송 운영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새해 1월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즈 간의 5년 계약이 만료되기 몇 시간 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국 영토 내의 파이프를 통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했다. 두 교전 국가의 이 계약은 러시아에게는 가스 수입으로, 우크라이나에게는 운송료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계약 종료 선언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8억 달러의 운송료 손실을,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가스 판매 감소로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 침공으로 인해 지난달 31일 만료되는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밝혔다. 2022년 전쟁 이전 러시아는 유럽연합 가스의 절반을 공급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등을 돌렸고 아직 공격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공격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가스프롬 데이터와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럽에 총 638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했다. 그 양은 2023년에 55.6% 감소했다. 2018에서 2019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럽 지역으로의 연간 자금 유입은 1750억 BCM에서 1800억 BCM 사이로 집계됐다. 이번 우크라 조치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과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29일 집행위에 러시아산 가스를 차단한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 일방적 결정에 대한 암묵적 수용은 잘못이고 비이성적이다. 긴장을 고조하고 상응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반면 이유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모색하면서 노력을 배가했다. 이유는 주로 카타르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등에서 대체 공급원을 찾았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EU의 준비사항에는 에너지 효율 조치, 재생에너지 개발, 유연한 가스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운송협정 종료로 인해 2022년 이후의 가스 가격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이날 가스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럽 기준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48.50유로로 거래를 마쳐 당일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EU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의 공급을 대체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약화된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으며 생계비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러시아 국영가스 수출업체인 가즈프롬은 새로운 구매자인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7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손실이다. 러시아와 구소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 가스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확대해왔으며 이 시장의 최고점 점유율은 약 35%에 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즈프롬의 사업은 사실상 파괴됐다. 벨라루스를 경유하는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도 폐쇄됐고 발트해를 건너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 스트림 노선은 2022년에 폭파됐다. 현재 운영 중인 유일한 러시아 가스 노선은 흑해를 건너 튀르키예로 가는 튀르키예 스트림이다. 튀르키예 스트림에는 튀르키예 국내 시장을 위한 노선과 헝가리, 세르비아를 포함한 중부 유럽 수혜국을 위한 노선 2개가 있다.